샤랄라한 DJ 샤디와 함께하는 달콤한 시간. 노인과 바다 6번째 이야기입니다. 노인은 한두 시간쯤 쉰 것 같았다. 달이 늦게까지 뜨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어떻게 되었는지 가늠할 수 없었다. 쉬었다고는 했지만 푹 쉬지는 못했다. 그저 전보다 조금 더 쉬었을 뿐이다. 노인은 여전히 물고기가 이끄는 힘을 양어깨로 버티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왼손으로 뱃머리의 가장자리를 잡아 물고기의 저항을 배가 더 많이 감내하도록 했다. 낚싯줄을 단단히 고정시킬 수 있다면 일이 얼마나 간단할까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고기가 약간만 요동을 쳐도 줄이 끊어져 버리겠지. 내 몸으로 낚싯줄의 충격을 어느 정도 흡수하고 언제라도 두 손으로 줄을 풀어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해. 하지만 자네는 한숨도 못 자지 않았나, 늙은이. 하고 그는 큰 소리로 말했다. 반나절하고도 하룻밤 동안 잠을 못 잤고 지금 또 하루가 다 저물었는데도 아직 한숨도 못 잤잖아. 저 녀석이 잠잠해지면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눈을 붙일 수 있는 방도를 강구해 봐야겠어. 잠이 부족하면 머리가 흐리멍텅해지거든. 내 머리는 아직 쓸만할 정도로 맑아 하고 그는 생각했다. 너무 맑아서 탈이지. 나는 내 형제들인 별만큼이나 맑거든. 그래도 잠은 좀 자야 해. 별도 잠을 자고 달도 해도 잠을 자고 심지어 바다도 물결이 잔잔하고 고요할 때는 가끔 잠을 자잖아. 아무튼 잠을 자두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꼭 잠을 자도록 하고 낚싯줄에 대해서는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을 생각해내자고. 자, 이제 만세기 쪽으로 가서 먹을 준비를 해야지. 잠을 잘 잘 거라면 저항력을 높이려고 노를 조작하는 건 너무 위험한 짓이야. 잠을 안 자도 버틸 수 있지만 그래도 그건 너무 위험한 짓이야. 노인은 물고기가 놀라 펄쩍 뛰지 않도록 조심하며 무릎을 꿇은 채 배 뒤쪽으로 기어가기 시작했다. 노인은 자기가 지금 반쯤 졸고 있는 상태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난 저 녀석에게 쉴 틈을 주지 않겠어. 저놈이 죽을 때까지 저렇게 배를 끌고 가도록 해야 해. 고물에 다 다른 노인은 몸을 돌려 어깨에 맨 줄에 당기는 힘이 왼손으로 가도록 하고 오른손으로는 칼집에서 칼을 뽑았다. 이제는 별빛이 환해서 만세기가 분명하게 잘 보였다. 그는 칼로 만세기의 대가리를 푹 찔러 고물 밑창에서 만세기를 끄집어 올렸다. 한쪽 발로 고기를 누른 채 꽁무니에서 아래턱 끝까지 칼로 재빨리 쫙 갈랐다. 그러고는 칼을 내려놓고 오른손으로 내장을 말끔히 제거하고 아가미도 남김없이 뜯어냈다. 밥통을 만져보니 묵직하고 미끈거려 그것을 갈라보니 그 속에 날치 2마리가 들어있었다. 싱싱하고 탱탱한 날치를 나란히 꺼내놓고 내장과 아가미는 고물 너머로 던져버렸다. 그것들은 물속에서 형광빛 꼬리를 남기며 사라졌다. 대가리를 발로 누른 채 별빛을 받아 문둥이처럼 희뿌옇게 보이는 싸늘한 만세기에 한쪽 껍질을 벗겼다. 그 다음 만세기를 뒤집어 다른 쪽 껍질을 벗긴 뒤
대가리에서 꼬랑지까지 양 옆구리 살을 발라냈다. 그는 뼈만 남은 맘새기에 자네를 물에 던지며 물속에서 소용돌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그것은 희미한 빛을 남기며 천천히 가라앉을 뿐이었다. 그는 몸을 돌렸다. 만세기의 저면엔 살점 가운데다 날치 2마리를 넣고 칼을 칼집에 꽂았다. 그러고는 천천히 이물 쪽으로 되돌아왔다. 노인의 등은 낚싯줄의 무게 때문에 한껏 구부러져 있었고 오른손으로 고기를 쥐고 있었다. 뱃머리로 돌아온 노인은 만세기 살 2점을 판자에 가지런히 내려놓고 날치도 그 옆에 나란히 놓았다. 그런 다음 다시 어깨에 메고 있는 낚싯줄 위줄을 바꿔주고 배전에 기댔던 왼손으로 그 2줄을 잡았다. 배전 너머로 몸을 굽혀 손에 와닿는 물의 속도를 의식하며 바닷물에 날치를 씻었다. 생선 껍질을 벗기다가 묻은 인건 가루 때문에 손 위로 흘러가는 물결이 뚜렷하게 보였다. 물결은 한결 잔잔해졌다. 배전 널빤지에 손 가장자리를 문지르니 인건 가루가 떨어져 배 뒤로 서서히 사라졌다. 지금 저 녀석은 지쳤거나 쉬고 있는 걸 거야. 하고 노인은 말했다. 자, 이젠 나도 이 만세기를 먹고 한숨 자야겠어. 점점 싸늘해져 가는 밤에 별빛 아래서 노인은 대가리를 잘라내고 내장을 제거한 날치 1마리와 만세기 살코기 1점을 절반 정도 먹었다. 만세기는 요리해서 먹으면 맛있어 괜찮은데 날로 먹기에는 참 고약하단 말이야. 하고 그는 중얼거렸다. 앞으로는 배를 타고 나올 때 소금이나 라임을 반드시 챙겨야겠어. 내가 머리를 좀 쓸 줄 알았다면 배전에다 바닷물을 뿌려놓고 온종일 마르게 해서 소금을 얻을 수 있었을 텐데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하기야 해가 거의 다 질 무렵에 저 만세기를 낚았으니 그럴 여유도 없긴 했지만 어쨌든 준비가 부족했어. 하지만 꼭꼭 씹어서 다 잘 넘겼고 구역질하지 않았으니 됐지 뭐. 동쪽 하늘에 구름이 몰려오면서 노인이 아는 별들은 하나둘씩 사라지고 없었다. 바람은 잠잠해졌고 노인은 거대한 구름 계곡을 향해 빨려 들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사나흘 후엔 날씨가 나빠지겠군. 하고 노인은 혼잣말을 했다. 하지만 오늘하고 내일은 괜찮아. 물고기가 잠잠하니 다른 짓 안 하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잠을 좀 자야지. 이 늙은이야. 노인은 오른손으로 줄을 단단히 거머쥐고 허벅지로 오른손을 꽉 누르며 온몸의 무게를 배전 판자에 실었다. 그 다음 낚싯줄을 어깨 아래로 조금 내리고 왼손으로 줄을 감았다. 이런 식으로 단단히 고정시켜 놓으면 내 오른손이 버텨낼 수 있겠지 하고 그는 생각했다. 잠결에 오른손 힘이 풀리더라도 줄이 풀려나가면 왼손이 즉시 나를 깨워줄 거야. 이렇게 하면 오른손에 무리가 가겠지만 그 정도 어려움쯤은 이제 익숙해졌잖아. 2, 30분 정도만 잘 수 있어도 훨씬 나을 텐데. 그는 몸을 웅크려 전신의 무게를 오른손에 싣고 몸 전체로 낚싯줄을 지탱한 채 잠이 들었다. 노인은 사자 꿈을 꾸는 대신 15, 16km 정도 뻗어있는 만세기 때 꿈을 꾸었다. 마침 짝짓기 철이었다.
만세기들은 공중으로 높이 뛰어올랐다가 뛰어오를 때 수면에 생긴 움푹한 구멍으로 도로 떨어지곤 했다. 그 다음에는 마을로 돌아가 자기 침대에서 자는 꿈을 꾸었다. 북풍이 불어 추운 데다 베개 대신 오른팔을 베고 자서 오른팔이 저렸다. 그 뒤에는 길게 뻗은 황금빛 해안 꿈을 꾸기 시작했다. 초저녁 어스름이 깔린 해안으로 사자 몇 마리가 내려오더니 그 뒤를 이어 다른 사자들이 나타났다. 저녁 산들바람이 불었고 노인은 해안에 정박해 있는 배의 이물판자에 턱을 괜 채 사자가 더 나타나는지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행복했다. 달이 뜬 지 한참 지났지만 노인은 여전히 꿈속을 헤맸고 물고기는 꾸준히 배를 끌고 갔으며 배는 구름 터널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노인이 잠에서 깬 것은 오른손 주먹이 획 하고 날아와 얼굴을 가격하더니 오른손이 불에 댄 것처럼 줄이 풀려나갔을 때였다. 왼손에는 아무런 감각이 없었다. 전력을 다해 오른손으로 제동을 걸었지만 줄은 계속해서 풀려나갔다. 마침내 왼손에도 줄이 잡혔고 노인은 몸을 뒤로 젖히며 버텼다. 그러자 이제는 등과 왼팔이 뜨끈뜨끈해졌다. 낚싯줄을 도맡아 버티고 있는 거나 다름없는 왼손의 살이 심하게 파였다. 눈을 돌려 여분의 낚싯줄 뭉치를 보니 모두 술술 풀려나가고 있었다. 바로 그때 물고기가 바닷물을 거칠게 뚫고 공중으로 뛰어오르더니 육중한 소리를 내며 떨어졌다. 그 뒤에도 고기는 연거푸 뛰어올랐고 비록 낚싯줄이 빠르게 풀려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배는 빠른 속도로 끌려가기 시작했다. 노인은 줄이 끊어지기 직전까지 팽팽하게 잡아당겼고 줄이 느슨해지면 또 끊어지기 직전까지 팽팽하게 잡아당겼다. 그 과정에서 노인은 뱃머리까지 바짝 끌려가 얼굴이 잘라놓은 만세기 살점에 처박혀 꼼짝도 할 수 없었다. 기다렸던 일이 마침내 벌어졌군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이제 한판 붙어보자. 내가 내 낚싯줄 값을 치르게 하겠다. 기어코 그 값을 치르게 하고 말 거야 하고 노인은 속으로 생각했다. 노인은 물고기가 뛰어오르는 것은 보지 못했고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와 물고기가 바다로 육중하게 첨벙 떨어지며 튀어오르는 물보라 소리만 들을 수 있었다. 줄이 워낙 빠른 속도로 풀려나가 손에 살점이 파였지만 이런 일이 있으리라는 것은 이미 예상했던 터였다. 노인은 될 수 있으면 줄이 굳은 살이 박힌 부분을 지나가도록 했고 손바닥을 파고들거나 손가락이 베이지 않게 하려 애썼다. 이럴 때 그 애가 여기 있었다면 낚싯줄 사리에 물을 뿌려주었을 텐데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맞아. 그 애가 여기 있었더라면. 그 애가 여기 있었더라면. 낚싯줄이 계속 풀려나가더니 이제는 속도가 조금 느려졌다. 노인은 물고기에게 단 한 치의 줄도 만만하게 내주지 않았다. 얼굴을 쳐박고 뺨으로 짓뭉개졌던 고기 살점에서 얼굴을 떼어낸 후 판자에서 고개를 들었다. 그런 다음 노인은 무릎을 꿇었다 세우면서 천천히 발을 딛고 일어섰다. 줄을 풀어주고 있기는 했지만 풀어주는 속도를 점점 더 늦추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릿줄 뭉치를 발로 더듬어 확인했다.
줄은 아직 충분히 남아 있었다. 이제 물고기는 물속으로 새로 풀려나간 줄의 마찰까지 감당하며 끌고 가야 했다. 그렇지 하고 노인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이제 저 녀석이 10대번도 더 뛰어올랐으니 등줄기에 붙은 공기주머니에 공기가 가득 찼을 거야. 그러니 내가 끌어올릴 수밖에 없을 만큼 깊은 물속으로 들어가 죽는 일은 없겠군. 이제 저 녀석이 빙빙 돌기 시작하면 그때 끝장을 내야지. 그런데 뭐 때문에 그렇게 펄쩍 뛰었던 걸까? 하도 배가 고파 발악을 한 것일까? 아니면 한밤중에 무언가를 보고 겁을 먹은 것일까? 어쩌면 갑자기 겁이 덜컥 났는지도 모르지. 하지만 그렇게 담담하고 기운도 좋은 데다 겁이라곤 전혀 없이 자신만만하게 굴던 고기였는데 참 이상한 노릇이군. 이 늙은이야. 당신이 나 겁먹지 말고 자신감을 가져. 노인이 혼잣말을 했다. 저 녀석을 붙들어 놓긴 했지만 줄을 당기진 못하잖아. 조금만 좀 있으면 저 녀석이 빙빙 돌기 시작하겠지. 이제 물고기는 어깨와 왼손이 상대하게 하고 노인은 몸을 숙여 오른손으로 물을 한 줌 퍼서 얼굴에 묻어있는 만세기 살점을 씻어냈다. 그대로 놔뒀다가는 구역질이 나서 토하느라 기력이 쇠진할 게 뻔했다. 얼굴을 말끔히 씻은 뒤에는 오른손을 배전 넘어 바닷물에 담궈 씻었다. 손을 바닷물에 그대로 담그고 있자니 해가 떠오르기 전에 mon동이 트는 것이 보였다. 물고기가 거의 동쪽으로 이동 중이군. 노인은 생각했다. 그건 물고기가 지쳤고 해류에 몸을 맡기고 있다는 뜻이지. 머지않아 저놈은 빙글빙글 돌지 않을 수 없게 될 거야. 그때가 바로 우리가 행동을 개시할 때지. 바닷물 속에 손을 충분히 담가두었다고 생각한 노인은 오른손을 꺼내 살펴보았다. 그다지 심하지는 않군. 하고 그는 말했다. 아픈 것쯤이야. 사나이한테는 별거 아니지. 노인은 새로 생긴 상처에 닿지 않게 조심하면서 줄을 오른손에 옮겨진 뒤 몸의 무게중심을 옮겨 왼손을 다른 편 배전 넘어 바닷물에 담글 수 있게 했다. 넌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한몫 톡톡히 했구나. 노인이 왼손에게 말했다. 그래도 필요해서 찾으면 네가 안 보일 때가 많았어. 나는 왜 양손잡이로 태어나지 못했을까?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아마도 한쪽 손을 제대로 훈련시키지 못한 내 잘못일 거야. 하지만 왼손은 저 혼자서도 배울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어. 그래도 지난밤에는 제 할 일을 제법 잘 해냈다고 할 수 있지. 쥐도 한 번밖에 나지 않았으니까. 만약 쥐가 또 난다면 낚싯줄에 댕강 잘리도록 내버려 둘 테다. 이런 생각이 들자 노인은 자신의 정신 상태가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깨닫고 만세기 살점을 좀 더 씹어 먹어야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어. 구역질에서 기력을 잃는 것보다는 차라리 머리가 좀 어지러운 게 더 나아 하고 혼잣말을 했다. 더구나 내 얼굴에 붙어있던 살점이라서 먹으면 위장에 남아있을 리 없을 게 뻔해. 상해서 못 먹을 때까지는 그냥 비상용으로 두자. 영양분을 섭취해서 기력을 유지하기에는 이미 때가 늦었어. 이런 멍청하긴. 노인은 혼잣말을 했다.
그거 말고 남아있는 저 날치를 먹으면 되잖아. 날치는 깨끗하게 손질해서 바로 먹을 수 있는 상태였다. 노인은 왼손으로 그걸 집어 뼈를 조심스럽게 씹어가며 꼬리까지 한 마리를 몽땅 다 먹어치웠다. 날치가 웬만한 고기보다 영양가가 더 많지 라고 노인은 생각했다. 최소한 나한테 필요한 기력을 주기에는 그만한 고기도 없을 거야. 자,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한 셈이야. 놈이 빙빙 돌기만 해보라지. 그땐 한판 싸움이 벌어지는 거야. 노인이 물고기를 잡겠다고 바다로 나온 이후 세 번째로 해가 떠오를 즈음 마침내 물고기가 선회하기 시작했다. 낚싯줄이 기울여진 상태로 물고기가 돌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기에는 너무 이른 시각이었다. 노인은 단지 낚싯줄을 당기는 힘이 약간 느슨해졌다는 걸 느꼈을 뿐이었다. 노인은 오른손으로 줄을 살살 잡아당기기 시작했다. 줄은 늘 그랬듯이 여전히 팽팽했지만 낚싯줄을 끊어지기 직전 상태까지 당기자 줄이 끌려오기 시작했다. 노인은 고개를 숙여 어깨에 걸쳤던 낚싯줄을 앞으로 벗겨낸 다음 조심조심 줄을 당기기 시작했다. 노인은 양손으로 줄을 잡고 스윙하듯 몸통과 다리 힘으로 줄을 당길 수 있을 만큼 당기려 애썼다. 고기를 당기는 줄이 좌우로 휙휙 회전할 때마다 그의 늙은 다리와 어깨도 중심을 잡으며 함께 좌우로 휙휙 회전했다. 아주 큰 원이군. 노인이 말했다. 어찌됐거나 놈은 이제 돌고 있어. 그러다 줄이 더 이상 끌려오지 않자 노인은 줄을 잡은 채 그대로 서 있었다. 그러고 있자니 햇빛을 받으며 줄에서 물방울이 탁탁 튀는 것이 보였다. 그러다가 줄이 다시 풀려나가기 시작했다. 노인은 무릎을 꿇고 마지못해 줄이 어두운 물속으로 들어가게 놔두었다. 저 녀석이 제가 그리는 동그라미의 제일 먼 부분을 돌고 있군. 노인이 혼잣말을 했다. 힘 닿는 데까지 버텨야 해. 노인은 생각했다. 줄을 팽팽하게 유지하면 저놈이 원을 그릴 때마다 거리가 줄어들 거야. 아마 1시간 뒤쯤에는 저 녀석을 볼 수 있게 될지도 몰라. 이제 저 녀석을 깨어들여서 죽여야 해. 그러나 물고기는 계속 천천히 원을 돌기만 했다. 2시간을 그러고 있으니 노인은 땀에 흠뻑 젖어 뼛속까지 지칠 지경이었다. 그래도 원은 이제 훨씬 가까워졌고 줄이 기운 상태로 볼 때 물고기가 꾸준히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1시간 전부터 눈앞에 검은 반점이 어른거렸고 땀이 눈에도 눈 윗부분과 이마에 난 상처에도 흘러들어 소금에 절인 듯 쓰라렸다. 노인은 검은 반점은 걱정되지 않았다. 줄을 당기느라 긴장하다 보면 을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곤 했다. 하지만 2번이나 어질어질하고 기절할 것 같은 느낌이 왔는데 그 증상은 염려스러웠다. 이렇게 물고기를 놓고 나 자신을 실망시킨 채 죽을 순 없어. 노인이 말했다. 저 녀석이 이렇게 슬슬 잘 끌려오고 있는데 하느님, 제발 제가 잘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기도문이랑 속모송을 100번이라도 외우겠나이다. 하지만 지금은 그러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냥 외운 셈 치자.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차차 외우면 되니까. 바로 그때 양손으로 잡고 있던 줄이 갑자기 튕기며 요동치는 느낌이 왔다. 날카롭고 세차고 육중한 느낌이었다. 저 녀석이 창 같은 주둥이로 철사줄을 치고 있는 걸 거야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올 것이 온 거야. 저 녀석은 그럴 수밖에 없거든. 하지만 이러다 저 녀석이 갑자기 뛰어오를지도 몰라. 차라리 저 녀석이 계속 빙빙 돌면 좋으련만. 물고기는 공기를 들이마시기 위해 반드시 점프해야 해. 하지만 한번 점프할 때마다 낚싯바늘에 찔린 자리가 벌어져 낚싯바늘이 빠져나갈 수도 있어. 점프하지 마라, 고기야. 노인이 말했다. 점프하지 마. 고기는 철사줄을 대여번 더 쳤고 머리를 흔들어 철사줄을 칠 때마다 노인은 줄을 조금씩 내주었다. 저 녀석이 아파하고 있는 부분이 계속 아프면 안 돼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내가 아픈 건 상관없어. 내 고통은 내가 다스릴 수 있으니까. 하지만 저 녀석은 아프면 사나워질 수 있거든. 잠시 후 물고기는 철사줄을 쳐대는 걸 멈추더니 다시 천천히 돌기 시작했다. 노인은 이제 줄을 야금야금 끌어들였다. 그때 다시 현기증이 났다. 노인은 왼손으로 바닷물을 떠서 머리를 적셨다. 그 다음 목 뒷덜미에도 물을 조금 떠서 문질렀다. 쥐는 나지 않는군. 노인이 말했다. 저 녀석은 곧 올라올 거고 나는 버틸 수 있어. 또 버텨야만 하고. 그건 두말할 필요도 없는 일이지. 노인은 뱃머리에 잠시 몸을 기대고는 낚싯줄을 다시 등에 걸쳤다. 녀석이 먼 쪽에서 도는 동안 난 좀 쉬었다가 저 녀석이 가까이 오면 그때 일어나서 상대해 주겠어. 노인은 그렇게 마음먹었다.